고려 숙종 10년인 1105년 기록에 보면 탕나를 고쳐 탐나군으로 하였다라는 대목이 나오는데요. 이것은 무엇을 뜻하는 걸까요? 고려가 후삼국을 통일한 뒤로부터 강력한 중앙 집권 체제를 이제 구축해 가는데 고려 건국 이후에 약 100여 년이 지난 후부터 제주도에 대한 탐나에 대한 어떤 그 복속 그 정책도 이제 강화돼 갑니다. 그런 속에서 1105년에 탐나국을 없애고 그걸 이제 지방 군현인 탐나군으로 바꿉니다. 근데 이와 같은 정도에 머물지 않고 또 1153년이 되어서는 탐나군보다 더 한 단계 그 밑에 있는 탐나현으로 강등시키면서 최초로 지방관인 현령이 파견됩니다. 현령 파견 이후 조정에서는 탐나인들로 하여금 세공을 바치도록 하는데 탐나인들의 부담이 이만저만이 아니었습니다. 아니 어떤 게 영 바치려 하는 게 한지원. 걔난 말이요. 해마다 바치는 귤 세공도 현령이 바뀔 때마다 그 양이 배가 되난 이거 어떤 살렌이거라. 현령들이 지네 뱃속 채우정 하나 그거주. 우리가 내는 세공들 오고생이 나라님한테 받점실까? 바닥 너멍 영 떨어져 이신디 현령들이 들러먹음신지 파무덤신지 나라님은 어떤 거 알아줘. 에휴 현령한텐 우리가 봉이 주기. 당시 탐나로 부임해온 현령들은 중앙정부와 멀리 떨어져 있다는 걸 기회로 폭정과 착취를 일삼고 있었습니다. 따라서 탐나민들의 고충은 커져만 갔죠. 이런 사정은 고려 정부에서도 어느 정도는 알고 있었던 듯합니다. 조정에서는 탐나 현령으로 적합한 이를 물색하고 있었는데요. 이때 최척경을 주목한 이가 있었습니다. 바로 상서이부의 우두머리 판이부사 최윤이었죠. 탐나 현령으로 최척경만한 인물이 없음을 판단한 최윤이는 최척경을 만나는데요. 청렴 정직한 자네 성품에 대해 내 익히 들어 알고 있네. 황공하옵니다. 최척경은 경산부 판관으로 재임 시 성품이 청렴해서 백성들로부터 청백리로 추앙받고 있었습니다. 이후 임기가 끝나 개성으로 돌아왔지만 10년 동안 세력가의 집에는 발도 들여놓지 않을 정도였죠. 현재 탐나현에 파견된 현령들이 폭정과 착취로 탐나 백성들이 원망이 높다네. 그래서 말인데 말씀해 보시옵소서. 이번에 자네가 탐나 현령으로 가줬으면 하네. 가서 피폐된 민심을 달래고 수습해 줬으면 하고 말이야. 아뢰옵기 황송하오나 소인은 이미 외방 근무를 다녀왔사옵니다. 2번씩이나 지방 근무를 가길 원치 않사옵니다. 더구나 탐나현은 이곳 개성에서 천리만리 먼 곳이옵니다. 더욱이 절의 고도인 섬인데 어찌 그런 곳에. 자네가 말했듯이 탐나는 먼 곳이고 또 풍습도 흉악해서 다스리기가 상당히 곤란한 곳이기 때문에 특별히 자네에게 부탁하는 것일세. 사실 그 누구도 흔쾌히 가고자 하지 않는 곳이지. 하지만 탐나현 역시 우리 고려의 땅. 부디 탐나현 백성들의 고충을 자네가 어루만져 국가의 군심이 되지 않게 해주길 바라네. 그러면 훗날 자네에게 좋은 벼슬로 꼭 보답하겠네. 최윤희의 간곡한 청을 물리칠 수 없었던 최척경. 결국 고려의종 16년인 1162년 최척경은 탐나 현령으로 부임해 옵니다. 최척경이란 인물에 대해서는 고려사 열전에 그분의 그 기록이 따로 정리될 정도로 고려 조정에서는 상당히 그 능력이 있고 청렴했던 그런 관리로 알려져 있고요. 특히 이분은
이 탐나뿐만 아니라 좀 더 어려운 그런 그 문제가 발생했던 그런 지방의 관직으로 두루두루 다녔던 그런 인물로 나와 있고요. 탐나 현령이 된 최척경은 우선 제주의 사정을 점검합니다. 그리고 직접 탐나 백성들을 만나 고충을 듣습니다. 아이고 현령나리, 소인의 말씀 좀 들어보십시오. 현령나리가 바뀔 때는 물론이고 하루가 다르게 그 수나 양, 종류까지 서로 다르니 저희 같은 백성은 어찌 살라는 말씀입니까요? 아니 그게 무슨 말이드냐. 현령이 바뀔 때마다 달라지고 수와 양이 하루가 다르게 차이가 나다니. 아니, 귤자만 보더라도 매년 나무에 달려있는 것은 뻔한데 곡물로 바쳐야 하는 것은 2배요. 심지어 태풍이라도 불어 그 열매가 떨어져도 그 수량을 채워놔야 한다니 무슨 수로 당한단 말입니까요? 우리가 바친 게 모두 나라님께 들어간다면 말도 안 하지. 아니 그게 무슨 말이냐. 그럼 곡물을 걷어서 모두 조정으로 올려보내지 않는단 말이냐? 여봐라, 이게 무슨 말이냐? 그것이 전에 부임했던 현령들이 간혹 사제로 돌리는 경우가. 뭐라고? 사제로? 그럼 곡물을 사사로이 취한단 말이더냐? 그뿐만이 아니옵니다. 현령나리의 노까지도 저희가 감당해야 한다는 게 말이 되옵니까? 아니, 현령의 녹은 나라에서 내리는 것이지 어찌 백성이 낸단 말이냐? 여봐라, 이 시각 이후 각 집에 있는 귤자의 상태를 확인한 후 각자 그에 맞는 양을 곡물로 바치도록 조정하도록 하라. 귤자뿐만 아니라 다른 곡물의 경우도 그와 같은 법을 적용해야 할 것이야. 그리고 지금까지 거두었던 현령의 녹은 폐지하도록 하라. 예, 분부대로 시행하겠사옵니다. 고려 인종 때 외직 음록에 의하면 탐나 현령의 녹봉은 연 쌀 26석, 콩 12, 현유의 녹봉은 쌀 20석이었고 15세 이상의 남자에게는 콩을, 아전들에게는 말 한 피를 바치게 해 현령과 현이가 나누어 가지니 비록 가난한 수령이라 하더라도 부자가 된다고 기록되어 있는데요. 최척경은 이런 탐나 백성들의 고충을 풀어줌은 물론 고질적인 폐단을 고쳐나갔던 거죠. 그 후 3년이란 시간이 지났습니다. 최척경은 3년의 탐나 현령 임기를 마치고 개성으로 돌아갈 채비를 하고 있었는데요. 가시면 안 됩니다. 나리 안 됩니다. 아이고, 나리 어디 가십니까? 아이고 현령나리, 이대로 떠나시면 아니 되시옵니다. 예, 현령께서 가시고 나면 또 어떤 현령이 오실지 부디 저희들을 버리지 말아 주십시오. 아이고. 어허, 이 사람들 참. 이 이후에 오는 현령은 나보다도 더 자네들의 삶을 보듬어 줄 걸세. 나를 그리도 생각해 주니 고마울 따름이네. 허나 그리 섭섭해 하지 말게. 아니, 아이고, 나리. 아이고, 나리. 아쉬워하는 탐나 백성들을 뒤로하고 최척경은 제주를 떠납니다. 여러 가지 조세랄까, 그 다음에 이제 이 진상품을 거두는 이런 것들을 좀 헐겁게 한다거나 많이 좀 이 일반 탐남인들에 대해서 좀 더 잘 다가간 게 아닌가 싶은데, 상대적으로 최척경 전후에 왔던 그런 지방관들에 비해서는 상당히 좋은 통치를 했다라고 그렇게 기록이 나와 있습니다. 한편 개성으로 돌아간 최척경, 그는 판이부사 최윤희를 찾아갑니다. 이리
이리 오너라. 어디서 오신 뉘시옵니까? 나는 탐나 현령을 지내고 온 최척경일세. 아내 최윤희 대감 계신가? 대감나리 말씀이옵니까요? 대감나리께선 3년 전에 세상을 떠나셨사옵니다. 3년 전이라면 내가 탐나 현령으로 떠나던 그해 말인가? 아니, 어떻게? 좋은 벼슬로 보답한다던 최윤희는 이미 세상을 떠나고 없었습니다. 탐나 현령 이후 벼슬을 약속했던 최윤희가 세상을 떠나자 최척경은 더 이상 벼슬길로 나가지 못했습니다. 때문에 살림은 더욱 어려워만 갔죠. 그렇게 또 3년이 흘렀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조정에 전라도 안찰사로부터 급보가 전해졌습니다. 전하, 지금 탐나에서는 현령의 폭정에 시달려 반란을 일으키고 있다 하옵니다. 아니 무엇이라고? 현령의 폭정으로 탐나에서 반란이 일어났다고? 그러하옵니다. 헌데 반란군들의 요구가 참... 반란군들의 요구라니 그 요구가 무엇이더냐? 아래옵기 황공하오나 탐나 현령으로 제척경을 삼는다면 마땅히 무기를 버리고 해산하겠다 하옵니다. 탐나인들의 말에 따르면 제척경이 탐나 현령으로 있을 당시 민생이 안정되고 삶이 평온하였다 하옵니다. 그런데 그가 떠나고 후임 현령이 왔는데 그 현령의 행포에 반란을 일으켰사온데 그래서 탐나인들이 또다시 제척경을 청하는 듯 하옵니다. 그렇게 어진 자가 있었단 말이더냐? 그렇다면 마땅히 그를 등용하지 않을 수 없지. 여봐라, 당장 최척경을 탐나 현령으로 명하고 탐나로 내려가 난을 수습하고 민심을 살피게 해라. 예, 분부대로 거행하겠나이다. 탐남인들에 대한 조세랄까 진상의 어떤 그 과중한 부담, 수탈, 이로 인한 그 탐남인들의 불만이 고조된 그런 거를 탐나의 옛 지배층이었던 양씨 집안을 대표하는 양수가 고려 조정에 반발하는, 그리고 지방관을 축출시켜버리는 그런 움직임으로까지 갔다. 1170년 무신정변 이후에 고려 전체적으로 밀란이 많이 일어나는데 그보다도 2년 앞서서 이 제주 섬에서 아주 커다란 밀란이 일어나게 되었다는 겁니다. 이후 의종은 최척경에게 상으로 비단을 하사합니다. 이때 최척경은 가족과 함께 탐나로 가길 청했고 의종은 허락함으로써 탐나 현령으로 부임할 때 가종을 동반한 최초의 현령이 되기도 하죠. 한편 탐나에서는 양수의 난이 더욱 거세지고 있었습니다. 양수를 비롯한 탐나인들은 현령을 내쫓고 관할을 장악하고 있었는데요. 야! 사천들! 아이고, 나라님이 우리의 요구를 들어줬대. 아니, 걔는 최척경 어르신을 현령으로? 그거 주게. 아유, 부싸 나가. 그 소식 들어 야 푸더지만 온 거라. 아이고, 이제 우리 살았죠, 살아서. 아이고, 영희스 때가 아니었게. 혼자 현령날이 맞이하러 가게게. 가게 아니었겠어, 가게. 아이고. 최척경이 탐나 현령으로 다시 온다는 소식에 탐나인들은 빠른 배를 준비하고 마중을 나갑니다. 그리고 그런 마중을 받으며 드디어 최척경이 또다시 탐나 땅을 밟습니다. 잘 오셨습니다. 아이고. 지난번 탐나 현령으로 왔을 때 이미 이곳 백성들의 고단한 삶을 보았기에
내 자네들의 청을 거절할 수가 없었네. 아이고, 말씀도 마십시오. 현령 나리께서 가신 뒤 또다시 예전으로 돌아가 저희들 죽지 못해 살고 있었습니다요. 이제 현령 나리님께서 이렇게 오셨으니까 저희는 다시금 살 수 있게 되었습니다. 최척경이 탐나 현령으로 다시 오자 탐나인들은 스스로 난을 마무리했습니다. 하지만 밀란의 주도자였던 양수 등 7명은 참수되고 말죠. 지금까지 양순환에 대해서는 고려 조정의 수탈에 대해서 반발했던 그 밀란으로 그렇게 해석하고, 최척경이란 현령이 다시 파견되어 와서 이게 무난하게 그 처리가 되었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하지만 이 양수의 난에 대해서는 단순한 밀란으로 볼 게 아니고 그 탐나가 멸망한 지 얼마 안 되어서 일어났던 예전에 그 탐나 지배층과 탐나민들이 다시 탐나를 부활시키고자 했던 그런 염원이 담긴, 그래서 중앙정부 입장에서는 반란으로 그걸 기록하고 있는 그런 운동으로 좀 더 우리가 면밀하게 볼 필요가 있습니다. 또다시 평온한 일상을 되찾은 탐나. 이런 최척경에 대한 기록은 조선 영조 때 편찬된 동사감목에도 자세히 기록되어 있습니다. 탐나인들의 고단한 삶을 살피고 보듬어 주었던 탐나 현령 최척경. 진정한 목민관의 소임이 무엇인지를 보여줬던 이였습니다.